제가 2022학년도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맡은 하늘샘학교 교감 차말단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목을 쓰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었어요. 근데 우수 사례 발표, 근데 다행히 황세영 센터장님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보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됐던 그러한 교육 과정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이러한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 발표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하늘샘학교의 소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그리고 특별히 2022학년도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 활동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활동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천에는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교육 이념 아래 5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품학교, 성산휴마을학교, 푸른꿈학교, 저희 학교와 한오름학교, 이러한 5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5개 학교마다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도 많이 배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 학교는 제가 우리 하늘샘학교 온 지 이제 만 7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학교에 있다가 저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위탁학교를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로 가는 게 어때요 하는 이제 뜻을 비치시더라고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망설였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만 나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공부를 해서 저희가 종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대학 입시 위주의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부하면 뭐 서울에 있는 일명 스카이 대학도 가고 이렇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작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이 조금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가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럼 한번 내보세요. 정뜻이 그러시면 내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덜커덕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이제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천교육청이 그나마 시스템적으로 참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이러한 교육 환경이 참으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가 하늘샘학교를 운영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얼굴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냥 엎드려서 거의 다 잠을 자고 얼굴 한번, 아이 컨택 한 번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서 한 명씩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밤늦게 밤을 새고 학교 와보면은 꼴딱 새고, 선생님 저 잠 안 자고 학교 결석 안 하려고 왔어요,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학교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한 그러한 교육을 해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어떤 제도권이나 법령이나 혹은 교육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저희는 위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지금이야 조금 마련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는 더 연약했었어요. 풀뿌리처럼 연약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해서 2018년 교육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샘 배움터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샘 학교와 또 하나는 뭔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바꿔주고 도움이 되려면 농산물 공정거래 매칭 활동이라고 해서 적은 수익이지만 우리가 학교에 지속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샵도 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 교직원은 7명,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 다 포함해서 전교사 7명이고 강사 선생님들 15분에서 22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희가 정원이 한 학급당 12명인데 여기에서 55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기준으로 하면은 13명의 학생이 더 빠르게 위탁을 온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앞으로 오늘도 이제 또 새로운 1학년 친구 2, 3학년은 이미 정원이 찼고요. 1학년 같은 경우 오늘도 또 새로운 친구가 와서 아마 거의 다 정원이 1학기 때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의 위탁 유형을 보면은 부적응 학생이 78%, 정서행동 15%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 수치심을 배우고 중학교 때 외로움, 고등학교 때 불안. 저는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 학생들은 분노를 경험한 그러한 친구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만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란 정서 행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깨워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행진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명 행복한 진로 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행진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진로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학교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 함께 연계할 방법은 없나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진로 교육으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회차가 있었는데 학생들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또 면담을 그거에 따른 면담 그리고 다양한 직업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자신들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또한 저희가 코로나라서 재작년에는 못했지만 각 직업 부분에 나가서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해줬습니다. 인성교육으로는 학기마다 상담 주간을 일주일씩 계속 운영을 해서 상담 선생님과 담임교사 함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상담을 해줬습니다. 삶의 어려운 생활의 어려운 점과 또 진로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권 예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진로까지 뭔가 가기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밀어주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노트라 해서 이걸 이제 학생들이 위탁으로 한 권씩 주는데 여기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작은 목표는 뭐야?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오늘 지각하지 않기, 아니면 오늘 1교시 수업 잘 듣기, 오늘 책 10페이지만 읽기, 이러한 작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에서 너희가 배움이 언제 일어났니? 오늘은 무엇을 배웠을까? 배움의 만남, 배움의 순간 그 부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독서인데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항상 신청을 해주고 물론 이제 수준 높은 책은 아니지만 주로 만화책 이러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읽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간단하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사 좀 적어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진로도 이렇게 그것과 연관돼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써가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밑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랬구나. 뭐 힘들었구나. 너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학생과 공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교수님께서 식물의 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노작 체험 학습을 했습니다. 봄에는 감자를 심었고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재배하면 우리 아이들 선생님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감자는 저희가 팔았어요.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7년 동안 축적을 했고 김장 배추는 심어가지고 김장을 담갔어요. 담가서 지역사회에 이제 어르신께 드리고 또 이제 저희 학교가 공원 옆에 있는데 공원에 계시는 수고해 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김장에 필요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부모 가정이나 혹은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 가정 방문해서 저희가 전체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줄여서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아만나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감동적인 영상부터 해서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뭐 어떤 예를 들면 게임이나 도박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뭐 음주나 아니면 또 이러한 흡연 왜 몸에 해로운지 이러한 이제 영상들을 먼저 신청하고 우리 학생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고쳐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은 뭐가 있을까까지 이끌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 듣고 또 이렇게 뭔가 조금 해보려고 노력하는 움직임 작지만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의 연계인데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교사와 1대1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동네 교회랑 함께 연계해서 이 학생들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기만 하면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거 적어도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조그만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코로나 굉장히 심할 때 저희가 방역기를 사가지고 방역기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 다니면서 방역을 해드리고 또 동네 청소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나누고 행사를 지금 이제 5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고요. 100인분을 해서 지역 주민들께 이제 밥 한 끼 맛있게 해서 대접해드리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서 바로 교육부 우수대안 교육 프로그램 저희가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공문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내면 과연 될까? 굉장히 의구심도 많았고 자신 없는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해서 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지금까지 해왔던 행진인 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학교 속 학교라고 하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한 학교씩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만나 학교, 여행학교, 진로직업학교, 금요예술학교, 도전학교,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 이렇게 학교별로 학교 속 학교로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이제 교육의 방향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반성적인 삶, 주도적인 삶,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삶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만나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봉사 프로그램으로서 뭐
전통차 수업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김장 나눔이나 비비고 나눔 이러한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학교는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환경 오염이나 문명 파괴에 대한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기를 원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3년째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외도하고 부산하고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일명 착한 여행이라고 한 착한 여행은 전체가 같이 가는 여행이고요. 혼자 여행을 망설이는 그대에게는 학생 한 명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솔교사 한 명 꼭 붙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1대1로 가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이 착한 여행인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학생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3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자연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자신의 개인 물통, 그 텀블러는 준비하자. 2번째는 플로깅이라서 가다가 우리 휴지 있으면 좀 줍자. 그리고 3번째는 왕따나 은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친하지 않은 친구들 다 친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적어도 5명 사진 함께 찍자. 이러한 이제 미션을 주고 같이 수행하면서 어떤 녀석은 그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나기 순간까지. 그러더니 이제 저 뒤에서 막 뛰었는데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늦어서 죄송해요가 아니라 저 텀블러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용하든 안 하든 일단 의식을 하고 인식하고 뭔가 노력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줬는데 이번에 저희가 착한 여행 갔다 온 거 간단한 인터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처음 와보는 거여가지고 되게 설렜고 학교에서 여행 비용을 부담해 주셔가지고 큰 부담감 없이 잘 왔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놀아가지고 행복하게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이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잘한 부분만 따왔습니다. 솔직히. 그 진로 직업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뭐 바리스타라든지 생활목공이라든지 생활요리 수업이 있습니다. 아마 대안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공통 분모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 다음 궁여예술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선택 동아리와 선택 교과 동아리 활동을 줬는데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음원을 제작하고 단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를 CGV를 대관해서 이렇게 발표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TV를 한번 봤는데 새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끼에게 이제 날개짓하는 비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새가 먹이 주지 않고 이제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 보신 그런 비슷한 영상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엄마 새가 이렇게 나르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기 새는 그거를 새를 날지 못하는데 나르려면 일단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뛰어내리는 건 죽음이거든요. 얼마나 공포이고 얼마나 그게 주저하겠어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 새끼새가 같이 뛰어내리는 순간에 날개짓해서 비상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비상이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 아이들 갖가지 상처를 입고 또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왔던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이 학생도 자신의 길로 혹은 사회로 아름답게 비상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름다운 비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 그리고 우리 학교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름다운 비상 책자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첫 해 와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하지만 그림이라도 그려내고 또 자꾸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따라온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얘네들의 삶을 흔적을 남겨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아서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1호부터 지금 이제 4호고 이제 5호가 나올 거예요. 해마다 이제 이렇게 1호씩 나왔는데 수료식 때 제가 이걸 이제 수료식 선물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눈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고개를 다 내리고 자신의 글을 찾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순간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고개를 다 아래로 내고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사진 속에 자신은 어디 있는지 이걸 찾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또 신선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학교만 볼 게 아니다. 이거 국립도서관에도 같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IBN 코드를 받아가지고 국립도서관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너희 책이 국립도서관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2000년도에는 하루라도라는 음원을 냈고요. 2021년에는 기다리면이라는 음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물론 15분에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스피디하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음원 잠깐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길을 걷다 아직은 골목에 잠시 멈춰 산다 우리 함께 했던 많은 장면들이 나를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게 행복했었던 장면도 슬펐던 장면들도 늘 네가 있었기에 우리 행복했나 봐 하루라도 나에게 다시 그 시간 주어진다면 흘러갈 그때 기억을 마음 깊이 담을 텐데 영원할 것 같던 시절이 끝나지 않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네 네,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음원을 내고 이렇게 쭉 1년 동안 공부한 거 내고 이런 것들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음원을 저희가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5억 원 같은 5만 원. 정말 5억 원 같은 5만 원이에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뭔가 수익이 창출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드렸던 거는 유튜브에 하늘쌤 학교 치시면 이렇게 음원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광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영화 제작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의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해서 다시 올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나는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 어떠한 상까지는 못 갔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알아요? 여기서 지금
저의 얼굴을 혹시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 꿈이 배우였는데 영화 찍고 나서 배우가 안 되기를 참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저 어색함을 어찌 볼꼬 그랬습니다. 도전학교. 얘들아, 우리 무력해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도전을 좀 해보자. 이것이 도전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전학교에서는 저는 애들을 멀리 보내고 싶었었어요. 아주 멀리. 그래서 동서남 해서 북은 아직 갈 수 없으니까 동서남에서 멀리 보냈는데 첫 해에는 제가 마라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울릉도 독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는 백령도를 갈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멀리 너희가 가서 또 다른 자연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모자뜨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잘한 도전 활동도 있었어요. 그다음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인데 하다 보니까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저희가 교사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비대면으로 매해 100명씩의 교사 연수를 했고요. 학부모 연수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나 말고 다른 생명체, 다른 친구도 좋고 다른 자연도 좋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오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좀 살리면서 소비할 수는 없을까 해서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뭐 천연 세제 이러한 것들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우리 교육활동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튜 633 나무공작실 대표 이승기라고 합니다. 하늘샘 학교 학생들과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리도구, 목기, 그다음에 다양한 소품들을 상반기에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후반기에는 아이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쓰는 가구들 위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손재주도 너무 좋고 창의력도 좋고 수업에 진행하기에 있어서 아이들의 집중력도 너무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공 수업을 듣는 3학년 서지우입니다. 이렇게 나무 냄새를 맡으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수업도 재밌어서 좋아요.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중단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주도적인 삶과 건강한 성장 지원, 나눔과 협력을 통한 자존감 회복, 성취감을 통한 무기력감 극복, 진로 직업 탐색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뒤에는 아이들이 영화를 찍고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저는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학교를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영화를 찍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네. 근데 그들이 저는 그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하지만 지속적일 수는 없죠. 다시 그 순간이 불꽃놀이처럼 번쩍 성광처럼 지나가다가 또다시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경험이 이 학생들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과 지역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자녀와 공감 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해를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받아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학교 이제 보내놓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설문을 받다 보면 제일 변화를 느끼는 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이었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가는 것 때문에 학생들하고 거의 날마다 전쟁을 치르 학교 가야지 싫어요 안 가요 그래도 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자녀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벨만 울리면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샘 학교 가고 나서는 그런 아이들이 좀 늦더라도 말 안 해도 그냥 학교 가는 모습이 그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 갈등이 사라지고 회복이 됐다. 이런 전화들을 그러니까 저기가 가장 좋아진 부분이 그 부분이 해마다 가장 높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회복적 생활지도 협의회를 되게 많이 여는데 우리 학생들이 겉으로는 울퉁불퉁한 녀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교사하고 함께 이 학생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너 왜 이랬어가 아니라 너의 이런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아팠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려면 이러면 좋겠는데 어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가 들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죄송했어요. 그럼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밤마다 동네 깡패처럼 물으러 와서 야 너 나와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사라지고 밤에는 아이가 집에 들어온다고. 나 그것만 해도 이제 살 것 같아요. 라는 부모님 직접 전화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꿈은 이어령 교수님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마지막 수업에 보면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사가 딱 맞을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고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되고 나니까 꿈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더 이상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 이 글귀를 보면서 지속하는 거구나. 하늘샘 학교 와서 저는 날마다 아이들과 깨지고 학부모님과 깨지고 하면서 날마다 교사로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 저희 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